안녕하세요. 오늘은 OKX 거래소 사용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OKX 거래소는 전 세계 크립토 파생 상품 거래소 기준 2위에 해당하며 유동성이 상당히 높은 거래소입니다. 또한 예비금 증명 제도를 통해 고객 자산과 OKX 자산을 1대1 비율로 보유하고 있어 해킹이나 거래소 문제 발생 시 보상 체계가 잘 갖춰져 있습니다. 비트코인 옵션과 장외 거래도 지원하기 때문에 기간 메뉴가 따로 있을 정도로 기간도 사용 중인 플랫폼입니다. OKX는 OKB라는 자체 거래소 토큰을 활용하는데 OKB 토큰 보유 시 거래 수수료를 추가로 할인해 주거나 런치패드에 활용할 수 있기에 여러모로 쓰임새가 많은 토큰입니다. OKX의 런치패드는 대형 프로젝트를 많이 진행하기에 참여만 해도 큰 수익을 볼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거의 확정적으로 수익을 주기 때문에 OKX에서 런치풀이 열린다면 가장 먼저 참여해야 하는 풀 중 하나입니다. 현재 OKX 매매 수수료는 지정가 0.02%, 시장가 0.05%로 책정되어 있는데 영상 하단 더보기를 눌러보시면 저희 리온에서 제공하는 가입코드 적용 시 20%가 할인되어서 지정가 0.016%, 시장가 0.04%로 메이저 거래소치고 상당히 저렴한 수수료로 매매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반드시 코드 적용 후 가입하시길 바랍니다. 링크를 클릭하셔서 회원가입을 진행합니다. 국가는 코리아 맞춰주시고 아래 체크 버튼 누르시면 회원가입 창이 나오게 되는데 회원가입에 사용하실 이메일을 입력합니다. 중간에 레퍼럴 코드 클릭 후 저희 리온 인베스트 할인 코드가 들어간 것을 확인하시고 사인업을 클릭합니다. 구글, 애플, 텔레그램 아이디와도 연동되어 오니 참고해주세요. 가입하시려고 하는 이메일로 인증 코드가 발송이 될 텐데 인증 코드를 입력하시고 인증합니다. 다음으로 넘어오시면 휴대폰 인증을 진행합니다. 본인의 번호를 입력 후 Verify Now를 클릭합니다. 똑같이 인증 코드 입력하시고 다음으로 넘어가시면 사용하실 비밀번호를 입력합니다. 이렇게 하시면 회원가입은 완료되었습니다. 회원가입을 완료하셨다면 이제 보안 설정과 인증을 해야 합니다. 해당 설정이 안되면 거래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반드시 설정하도록 합니다. 먼저 보안 설정 말씀드리겠습니다. 로그인 이후 우측 상단 사람 모양 아이콘에 커서를 올리시면 시큐리티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이것을 클릭합니다. 회원 가입할 때 휴대폰과 이메일 인증은 하셨기 때문에 구글 OTP 설정만 하면 됩니다. 설정 방법은 셋업 버튼 누르시면 이러한 창이 보이실 텐데 구글 OTP 어플을 다운로드 하라는 표시입니다. 이제 여기서 여러분들의 각 휴대폰 기종에 맞는 것을 클릭하셔서 QR코드를 촬영하시거나 스토어에서 구글 OTP라고 검색 후 다운로드를 합니다. 실행하시면 우측 하단에 플러스 버튼이 보이실 텐데 플러스 버튼을 클릭합니다. 플러스 버튼 누르셨으면 QR코드 촬영을 선택한 후 PC에 보이는 QR코드를 촬영합니다. 촬영하시면 보안코드가 생성이 되는데 이 보안코드 6자리를 입력하시면 구글 OTP 인증이 끝나게 됩니다. 다음으로 KYC 인증입니다. KYC 인증은 휴대폰으로 진행하는 것이 편하기 때문에 휴대폰을 준비합니다. 각 휴대폰 기종의 스토어에서 OKX 어플을 다운로드 후 로그인합니다. 화면에 보이시는 Continue Verification이나 Verify Now를 클릭합니다. 그러면 국가 선택창이 나오게 되는데 국가는 코리아 선택해 주시고 Next 누르시면 인증 타입 화면이 나오는데 인증은 운전면허증 그리고 신분증, 여권으로 진행이 가능합니다. 저는 신분증으로 진행해 보겠습니다. 아래 Continue 누르시면 카메라가 실행이 됩니다. 카메라로 신분증 앞면과 뒷면을 촬영하고 업로드합니다. 제출이 완료되면 셀카를 찍으라고 나오는데 안내에 맞춰서 본인 얼굴을 촬영합니다. 진행이 완료되면 KYC 인증 과정은 끝나게 됩니다. 심사가 이루어지고 통과되기까지 5분, 늦어도 30분 이내에 전부 처리가 됩니다. 다음으로 입출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OKX는 해외 거래소이기 때문에 외환거래법상 원화입과 카드 결제를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트래블룰이 적용된 국내 거래소에서 OKX로 테더를 옮겨주시면 됩니다. 업비트는 OKX와 트래블룰이 체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업비트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비트에서 테더를 선택해서 원하시는 수량과 금액만큼 매수를 진행해 주시면 되겠는데요. 매수를 마치셨으면 좌측 상단에 입출금 버튼을 클릭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매수한 테더가 나오게 되는데 이 부분을 좀 선택을 해주시고 이 출금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출금 방식은 일반 출금으로 맞춰주시고 출금 수량은 원하시는 만큼만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출금 네트워크는 트론을 선택을 해서 출금 신청을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누르시게 된다면 이렇게 입금처와 받는 사람의 주소가 나오게 되는데요. 여기서 다시 OKX로 돌아갑니다. 오른쪽 상단
디파짓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눌러줍니다. 코인은 USDT 선택해 주시고 네트워크는 TRX 트론을 선택합니다. 선택하시면 입금 주소가 나오게 되는데 여기 카피 버튼을 눌러서 복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복사 후 다시 업비트로 돌아갑니다. 입금처의 경우에는 OKX 설정을 하고 받는 사람 주소에는 방금 복사한 주소를 붙여넣기 해주시고 아래 출금 신청 버튼 눌러 완료합니다. 이 채널 인증까지 완료가 되었다면 출금이 진행되는데 OKX로 전송 완료되기까지 5분에서 10분 정도 소요가 됩니다. 이제 입금된 테더를 트레이딩 계좌로 옮겨서 매매할 준비를 마쳐야 합니다. 오른쪽 상단 에셋 아이콘에서 트랜스퍼로 들어갑니다. 클릭하시면 이러한 화면이 나오게 되는데요. 코인은 USDT 선택합니다. 그리고 from 펀딩에서 to trading 이렇게 설정해 주시고 수량은 보낼 만큼만 입력하시고 트랜스퍼 버튼 눌러주시게 되면 이제 테더를 매매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출금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출금을 하기 위해서는 거래 지갑에서 펀딩 지갑으로 옮겨 주어야 합니다. 오른쪽 상단 에셋 아이콘에서 트랜스퍼로 들어갑니다. 클릭하시면 이러한 화면이 나오게 되는데요. 코인은 USDT 선택합니다. 그리고 from trading에서 to funding 이렇게 설정해 주시고 수량은 보낼 만큼만 입력하시고 트랜스퍼 버튼 눌러주시게 되면 이제 테더가 출금 가능 상태가 됩니다. 이제 이 테더를 업비트로 옮겨 주어야 합니다. 오른쪽 상단 에셋 아이콘에서 위드로우로 들어갑니다. 클릭하시면 이러한 화면이 보이실 텐데 코인은 USDT 선택을 하시고 네트워크는 TRX 트론을 선택합니다. 출금 주소를 입력하라는 칸이 나오게 되는데 여기서 업비트로 돌아갑니다. 업비트 입출금 탭에서 테더를 선택을 해주시고 다시 입금 주소를 클릭을 하게 됩니다. 입금 네트워크는 트론을 선택을 하시면은 이 입금 주소가 밑에 나오게 되는데 이 부분을 복사를 해서 다시 OKX로 돌아옵니다. 출금 주소에는 방금 복사한 테더 주소를 붙여넣기 해주시면 됩니다. 주소를 입력하시게 된다면 출금 수량을 입력하라고 나오는데 수량은 보낼 만큼만 입력 후 넥스트 버튼 누르시면 보안 확인창이 나옵니다. 보안 정보까지 모두 입력하시면 업비트로 테더가 전송이 됩니다. 업비트의 전송이 완료가 되었다면 테더를 매도의 원화로 바꾸면 출금이 마무리가 됩니다. 다음으로 선물 거래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단에 있는 트레이드에서 퓨처스를 클릭하시면 선물 거래창으로 넘어와지게 되는데요. 실제 자금이 들어가기 때문에 선물 거래를 처음 하시는 분이라면 반드시 모의 투자를 진행하면서 각 기능에 대해 숙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모의 투자의 경우에는 트레이드에서 데모 트레이딩을 클릭하시면 모의 투자를 할 수 있습니다. OKX 옆에 데모 트레이딩이라고 적혀 있어야 모의 투자가 가능한데요. 데모 트레이딩 바로 옆에 트레이드를 누르셔서 퓨처에 들어가시면 선물 모의 투자가 가능합니다. 그럼 여기서 설명드려보도록 하겠는데요. 좌측 상단에 있는 코인 이름을 눌러주시면 원하시는 코인을 선택해서 거래를 진행해 줄 수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차트는 기본 버전과 트레이딩 뷰 버전이 있는데 저는 트레이딩 뷰 버전이 익숙하기 때문에 트레이딩 뷰 버전을 클릭하겠습니다. 차트 상단에 보시면 타임프레임이 있습니다. 여러 시간의 타임프레임이 있으니까 원하시는 걸로 설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타임프레임 우측에 있는 인디케이터 버튼을 눌러주시면 원하시는 보조지표를 설정해 주실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사용하는 볼린저 밴더라든지 이동평균선 등등이 있으니까 여러분들께서도 원하시는 보조지표 추가해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좌측에는 다양한 버튼들이 있는데 이 버튼들을 활용해 차트의 다양한 작도가 가능합니다. 화면 가운데에는 호가창이 보이실 텐데 거래소에서 거래되고 있는 물량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호가창 바로 옆에는 주문창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톱니바퀴 모양을 누르시면 여러 창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포지션 모드라고 보이실 겁니다. 클릭을 하시게 된다면 두 가지 종류가 나오는데요. 여기서 해지 모드로 바꿔줍니다. 원웨이 모드는 롱과 숏 포지션 중 한 가지 포지션만 보유가 가능하지만 해지 모드는 롱, 숏 모두 동시 보유가 가능합니다. 전략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해지 모드를 선택합니다. 다음으로 오픈과 클로즈가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자면 오픈은 포지션을 진입할 때, 클로즈는 현재 보유 중인 포지션을 끝내고 싶을 때 사용됩니다. 그 중에서 먼저 클로즈부터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현재 롱 포지션에 진입했다고 가정해 볼게요. 이 포지션에서 10만원 구간에서 수익을 보고 포지션을 종료하고 싶으시다면 가격 부분에 10만을 입력합니다. 아래에는 얼마만큼의 수량을 수익 실현할지 설정하는 수량 조절 부분이 있는데요. 모든 설정을 마친 이후 클로즈 롱 버튼을 누르시면 주문이 들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드래그해서 가격도 다시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가격이 계속해서 상승해서 10만 구간에 도달하면 자동으로 수익 실현이 이루어지면서 포지션은 종료가 됩니다. 포지션도 같은 메커니즘입니다. 숏 포지션은 가격이 하락했을 때 수익을 보는 포지션인데요. 현재 가격에서 숏 포지션에 진입했다고 가정해보고 5만 구간에서 수익 실현하겠다라고 설정을 한 후에 보유한 수량의 100%를 5만 구간에서 종료하고 싶다면 클로즈 버튼 누르시면 되고, 시장이 하락하여 해당 구간에 도달했을 때 자동으로 수익 실현과 함께 포지션이 종료됩니다. 다음으로 여기 크로스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클릭해 보겠습니다. 포지션 진입을 위한 마진 모드인데, 크로스의 경우에는 교차 마진으로 가지고 있는 모든 증거금을 활용해서 거래하는 방식이고, 아이솔레이티드는 격리 마진 거래 방식으로 포지션이 청산될 경우 진입할 때 사용한 투자금만 손실로 사라지는 방식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아이솔레이티드 방식으로 현재 가격에서 1000테더를 롱 포지션에 진입했다고 가정해 볼게요. 이렇게 포지션이 잡히게 되는데요. 이후 가격이 계속해서 하락해서 손실 금액이 내가 진입한 금액인 마이너스 1000달러에 도달하게 되면 마이너스 1000달러만큼 손실을 입게 되고, 해당 포지션은 자동으로 청산되면서 사라지게 됩니다. 다시 말해 최대로 잃을 수 있는 금액이 내가 투자한 금액만큼 제한되는 방식입니다. 반면에 크로스 방식은 담보를 전체 선물 지갑 자산으로 잡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서 1000테더를 롱 포지션에 진입했을 때 이후 계속된 손실로 인해 내 선물 지갑 자산이 0이 된다면 강제로 청산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처음이라 아직 잘 모르시겠다는 분들은 크로스 방식은 상대적으로 위험한 방식, 아이솔레이티드 방식은 비교적 안전한 방식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이해하기 쉬우실 겁니다. 크로스 방식으로 설정을 하게 되면 그 옆에 레버리지를 선택할 수 있는 메뉴가 있습니다. 최대 100배까지 설정할 수 있으며 레버리지가 커질수록 그만큼 리스크도 함께 커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2배 레버리지를 설정한 후 선물 자산의 10%만 진입하겠다고 가정해 볼게요. 현재 지갑에 약 5,000달러 정도 있다면 10%는 500달러에 해당하게 됩니다. 하지만 실제로 포지션에 진입해 보면 500달러가 진입된 것이 아니라 2배에 해당되는 금액인 약 1000달러가 포지션에 진입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레버리지는 적은 금액으로 더 큰 금액의 포지션을 잡는 방식이기 때문에 그만큼 리스크도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초보자분들은 리스크 관리를 위해 처음에는 비교적 낮은 레버리지로 설정을 해서 거래하시는 것을 추천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바로 아래에 있는 리밋, 마켓, 트리거 주문에 대해 설명해 보겠습니다. 리밋은 지정가로 내가 원하는 가격을 설정해 포지션에 진입하는 방식입니다. 마켓은 시장가 주문으로 현재 거래되고 있는 가격에 즉시 진입하는 방식입니다. 트리거는 조건부 주문으로 이 가격에 도달하면 손절을 해줘, 또는 이 가격에 도달하면 매수를 해줘와 같이 조건을 설정할 때 사용하는 주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트리거 프라이스에 12만을 입력하고 아래 어마운트 부분에 진입 수량을 입력을 하면 가격이 12만 구간에 도달했을 때 롱 주문이 자동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숏 주문도 같은 메커니즘입니다. 다음으로 수량을 입력하는 칸을 클릭하시게 된다면 아래와 같은 창이 뜹니다. 여기서는 주문을 수량 기준으로 넣을지 아니면 금액 기준으로 넣을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먼저 바이 어마운트 주문입니다. 이 방식은 몇 개를 살 건지를 기준으로 주문을 넣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서 BTC 기준으로 한다면 내가 지금 1BTC를 살 거야 라는 방식입니다. USDT는 테더 가격 기준으로 내가 BTC를 이만큼의 수량을 진입하겠다라고 정하는 방식입니다. 이 방식의 특징은 레버리지를 조정하면 실제로 들어가는 금액이 바뀐다는 점입니다. 즉 같은 수량이라도 레버리지를 높이면 필요한 증거금은 줄고 레버리지를 낮추면 더 많은 증거금이 필요하게 됩니다. 다음은 바이 코스트입니다. 이 주문은 금액 기준입니다. 이 방식은 내가 얼마를 사용할지를 먼저 정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이번 포지션에 이 100달러만 쓰겠다라고 설정하면 레버리지를 바꿔도 내가 실제로 사용하는 금액은 수수료 포함 이 100달러로 고정됩니다. 그래서 레버리지를 조정하면 진입되는 포지션 크기만 달라지게 됩니다. 처음 거래하시는 분들은
이 바이 코스트 방식을 사용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내가 잃을 수 있는 금액을 미리 정해놓고 거래할 수 있어서 리스크 관리가 훨씬 쉬워집니다. 포지션에 진입하게 된다면 하단에 본인의 포지션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장 왼쪽에는 본인이 진입한 코인의 이름과 레버리지가 표시가 됩니다. 사이즈는 본인이 투입한 금액에 레버리지 배수가 곱해진 총 포지션 규모를 보여줍니다. 마크 프라이스는 주요 거래소들의 평균 가격을 의미합니다. 비트코인 가격은 거래소별로 다르지만 마크 프라이스는 여러 거래소의 평균 가격을 보여주기 때문에 시장의 공정한 가격을 반영합니다. 실제로 차트에서 라스트 프라이스와 마크 프라이스를 비교해 보시면 두 가격이 약간 차이가 나고 차트 모양도 다르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라스트 프라이스는 OKX 거래소의 현재 가격을 의미합니다. 엔트리 프라이즈는 본인이 포지션에 진입한 평균 가격입니다. 플로팅 P&L은 현재 포지션의 수익률을 보여줍니다. 마진은 레버리지를 제외한 본인의 실제 투입한 테더 금액입니다. 리퀴데이션 프라이즈는 강제 청산 가격을 뜻합니다. 포지션 진입 시 반드시 이 가격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브레이크 이븐 프라이즈는 손익 분기점입니다. 이 가격을 넘어야 수익으로 전환됩니다. TP와 SL은 익절가와 손절가를 의미하며 원하시는 가격을 이 빈칸에 입력해 설정할 수 있습니다. 스탠다드 클로즈에서는 이 클로즈 올 버튼을 누르시면 보여지는 포지션을 시장가로 즉시 청산합니다. 급하게 포지션을 종료해야 할 때 사용됩니다. 클로즈 버튼은 지정가 주문으로 포지션을 청산할 때 사용합니다. 오른쪽 하단에 있는 USDT 에셋에서는 현재 보유 중인 자산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OKX 거래소 사용 방법이었습니다. 궁금하신 부분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말씀드리자면 영상 하단 더보기란에 거래소 수수료 할인 링크가 있으니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